다시마 본편. 바다에서 식탁까지 가장 조용한 건강의 줄기. 1. 다시마가 건네는 첫인상. 다시마는 너무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료를 의식적으로 바라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국을 끓일 때 냄비에 한 장 넣었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말없이 건져내는 존재. 때로는 그대로 국에 남아 감자와 함께 부드럽게 익어가기도 합니다. 다시마는 눈에 띄지 않지만 늘 국물의 바닥을 지켜왔습니다. 맛을 설명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시원하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하지만 다시마는 맛을 주장하는 재료가 아니라 맛이 흘러갈 방향을 정해주는 재료입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늘 냄비 안에 있었지만 제대로 불려본 적은 없었던 이 바다의 잎 하나를 천천히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다시마의 기원. 바다에서 시작된 저장과 생활의 지혜. 다시마는 신선함을 전제로 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려두고 쓰는 재료였습니다. 바다 가까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다시마는 언제나 잡히는 음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음식이었습니다. 말려두었다가 국이 필요할 때 물에 담그고 때로는 그대로 넣어 감자와 함께 끓여 먹고 어떤 날에는 데쳐서 한 접시 올려놓는 식재료. 한반도와 일본, 중국 연안에서 다시마가 공통적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맛보다 생활 방식에 있었습니다. 다시마는 항상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3. 우리가 아는 다시마. 국물의 기본, 집밥의 기억. 다시마는 맛있다는 말보다 안심된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멸치와 함께 넣으면 국물이 실패하지 않았고 다시마만 넣어도 밥 한 끼는 충분했습니다. 집집마다 다시마 쓰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집은 꼭 건져냈고 어떤 집은 그대로 두고 먹었습니다. 초장에 찍어 먹던 날 과메기 옆에 조용히 올라가 있던 다시마, 쌈 채소처럼 접혀있던 그 질감까지. 다시마는 혀의 기억보다 식탁의 풍경으로 기억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재료는 더 또렷해집니다. 4. 우리가 잘 모르는 다시마. 몸에 남는 성분의 방향. 다시마의 가치는 강한 맛보다 몸에 남는 작용에서 드러납니다. 다시마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돕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변비에 좋다는 말로 설명되기보다는 배변 리듬을 정리해주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이 때문에 다시마는 밤양을 줄여야 하는 식단, 소화가 중요한 식사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다시마는 약처럼 먹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 속에서 몸을 정돈하는 음식입니다. 5. 다시마의 성분과 요오드. 오해와 생활 사이에서 다시마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분은 요오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과해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오드는 좋다 혹은 피해야 한다로 나눌 수 있는 성분이 아니라 조절하며 함께 가야 하는 성분입니다. 다시마는 자연 식재료 중 요오드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다시마는 위험한 식재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식문화는 이 성분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마를 날 것으로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물로 우려내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아왔습니다. 국에 넣었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건져내고 혹은 그대로 두더라도 한 끼 분량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누어 먹는 방식. 이 과정에서 요오드는 물로 분산되고 섭취량은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다시마 국물은 요오드를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가장 오래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마의 쓰임은
국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감자국처럼 다시마를 큼직하게 넣고 감자와 함께 끓여 먹는 방식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때 다시마는 육수이자 채소의 역할을 함께 합니다. 자주 먹는 기본국이라기보다 집집마다 가끔 올라오는 익숙한 한 끼였습니다. 데친 다시마를 초장에 찍어 먹는 방식 역시 전통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특히 햇다시마가 나올 때 혹은 김장철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등장하던 음식입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요오드 일부는 물로 빠지고 질감은 부드러워집니다. 한 번에 먹는 양도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건강을 과하게 의식한 식단이 아니라 별미이자 계절 음식에 가까웠습니다. 과메기를 먹을 때 데친 다시마로 쌈을 싸먹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다시마는 주인공이 아니라 음식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지방과 염분이 많은 과메기 옆에서 다시마는 수분과 섬유질을 더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를 따지기보다 조합의 지혜로 쓰여온 사례입니다. 이처럼 다시마는 요오드가 많은 식재료였기 때문에 오히려 먹는 방식이 정제된 재료였습니다. 매일 많이 먹지 않고 필요할 때 알맞은 양으로 국물로 데쳐서 쌈으로. 그래서 다시마는 과학적 기준이 생기기 전부터 생활 속에서 이미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시마는 요오드를 앞세운 건강식이 아니라 요오드를 다루는 방식까지 함께 전해 내려온 식재료입니다. 이 점을 이해할 때 다시마는 부담스러운 재료가 아니라 오래 함께해도 괜찮은 음식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6. 조심해야 할 다시마의 성격. 좋은 것의 이면. 다시마는 몸에 좋다는 말로 자주 소개되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언제나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마는 효과가 강해서 조심해야 하는 재료가 아니라 성분이 분명해서 방향을 알고 써야 하는 재료입니다. 먼저 양의 문제입니다. 다시마는 적은 양으로도 국물과 식사의 성격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 한 냄비에 한 조각이면 충분했고 한 끼에 몇 가닥이면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몸에 좋다는 말이 많이 먹어도 된다로 바뀌는 순간부터 생깁니다. 건다시마를 간식처럼 자주 먹거나 가루 형태로 장기간 집중 섭취하는 경우에는 요오드 섭취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마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는 소화입니다. 다시마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섬유질이 단단한 식재료입니다.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다시마는 국물로 우려내거나 데쳐서 부드럽게 먹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생활 방식이 먼저 조절해 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다시마를 건강식, 다이어트 식품으로 집중 소비하는 흐름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시마는 단기간 변화를 기대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약처럼 먹는 순간 부담이 생기고 식사 속에 두면 오히려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다시마를 기능식품처럼 다루기보다는 국물 재료 식사의 일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시마는 몸을 바꾸는 음식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무리 없이 받쳐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언제나 식탁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다시마는 부담이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7. 실제 음식 속의 다시마. 국물 밖으로 나온 쓰임. 다시마는 늘 국물 속에만 머물렀던 재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식사의 한자리를 함께 해온 재료였습니다. 국에서 건져낸 다시마를 그냥 버리지 않고 간장이나 양념을 살짝 더해
반찬으로 내던 집들도 많았습니다. 다시마 조림은 화려하지 않지만 밥을 천천히 먹게 만드는 반찬이었습니다. 데친 다시마를 초장에 찍어 먹는 방식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다시마다운 쓰임입니다. 씹을수록 바다의 향이 살아나고 양념은 최소한으로만 역할을 합니다. 이때 다시마는 채소처럼 가볍게 먹히지만 실제로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조용히 채워줍니다. 쌈으로 쓰이는 다시마 역시 국물용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과메기나 생선 혹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할 때 다시마는 기름을 잡아주고 입안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다시마는 맛을 더하지 않습니다. 대신 맛이 지나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죽이나 미음에서도 다시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류나 자극적인 양념 없이도 국물의 깊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화가 중요한 식사에서 다시마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식사의 틀을 유지해 줍니다. 최근에는 다시마를 잘게 썰어 밥에 섞거나 나물처럼 무쳐 먹는 방식도 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기존 쓰임의 연장선에 가깝습니다. 다시마는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에 들어가도 앞으로 튀지 않고 식사의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다시마는 요리를 완성하는 재료라기보다 식사를 안정시키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유행을 타지 않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조용히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8. 지역별 다시마의 인상. 바다와 함께 살아온 방식. 다시마는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로 기억됩니다. 그 차이는 맛보다 바다와의 거리 그리고 생활 방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다시마가 비교적 가까운 식재료였습니다. 바다에서 바로 말려 집집마다 쌓아두고 쓰는 재료였고 국물은 물론 후대쳐 먹고 쌈으로 먹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시마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바다에서 건져 올린 채소에 가까웠습니다. 남해안과 섬 지역에서는 다시마의 쓰임이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역, 톳, 파래 같은 해조류가 풍부했기 때문에 다시마는 국물의 깊이를 더하는 역할로 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쪽에서는 다시마를 큼직하게 남겨 먹기보다는 국물로 정제해 쓰는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같은 다시마라도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는 먹는 것이었고 조금 멀어질수록 우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시마가 일찍부터 국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마 국물은 맛을 내기보다 맛을 정리하는 역할로 발전했고 이 흐름은 다시마를 더 섬세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의 다시마 문화는 이보다 조금 더 생활적이었습니다. 정해진 규칙보다 집집마다의 방식이 우선이었고 그래서 다시마는 늘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꼭 건져냈고 어떤 집에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떤 날은 국물로만 쓰였고 어떤 날은 접시 위에 올랐습니다. 이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환경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레시피로 외워지는 재료가 아니라 집의 기억으로 남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먹었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식재료. 다시마는 지역과 세대를 건너며 각자의 방식으로 쓰이면서도 본래의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다시마는 유행을 따라 이동한 식재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 맞춰 모양을 바꿔온 재료였습니다. 9. 다시마와 함께할 때 조심해야 할 조합. 다시마는 대부분의 음식과 무리 없이 어울리지만 조합에 따라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염분입니다. 다시마 자체에도 염분이 있고 국물 요리에서는 간장, 된장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젓갈, 김치, 가공식품이 더해지면 국물은 맑아 보여도 나트륨의 무게는 쉽게 쌓입니다.
또 하나는 기름진 음식과의 중복입니다. 다시마는 지방을 흡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기름이 많은 식사에서 다시마를 건강 보완처럼 더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균형을 잡는 재료이지 과잉을 덮어주는 재료는 아닙니다. 몸이 예민한 시기에는 자극적인 양념, 기름진 음식과의 조합을 줄이고 맑은 국물이나 채소 중심 식사에서 다시마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10. 다시마와 궁합이 좋은 식단. 다시마는 가볍고 단순한 식사에서 가장 제 역할을 합니다. 맑은 국, 된장국, 채소국처럼 국물의 중심이 필요한 식사에서는 다시마가 전체 흐름을 안정시켜줍니다. 밥의 양을 줄이고 국과 반찬의 비중을 늘리는 식단에서도 다시마는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돕고 식사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죽이나 미음에서는 다시마가 기름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자극 없이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에 회복기 식사나 소화가 중요한 날에 잘 어울립니다. 다시마는 특별한 조합보다 덜어낸 식사와 가장 잘 맞는 재료입니다. 11. 다시마가 남기는 여운. 몸이 먼저 기억하는 재료. 다시마는 먹는 순간보다 먹고 난 뒤에 더 분명해지는 재료입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식사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배변 리듬이 조용히 정리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맛의 기억보다 몸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꾸준히 쓰다 보면 없을 때 오히려 허전해지는 재료. 다시마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12. 바다의 잎 하나에서 다시마의 자리. 다시마는 언제나 식탁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고 유행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국물의 바닥을 지키고 식사의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강하지 않기에 오래 쓰였고 조용했기에 신뢰를 얻었습니다. 다시마는 몸을 바꾸는 음식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다의 잎 하나를 따라 국물에서 시작해 생활과 기억의 자리까지 돌아왔습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오늘도 천천히 이어집니다.